노동법 실무 144. 공개 변론 앞둔 휴일 근로의 연장 근로 포함 여부.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 2017년 11월 24일자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작성 배경.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 근로 수당만 줘야 할까? 연장 근로 수당까지 중복해서 줘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시그니처 판결 영어라 어렵다면 상징적인 판결인 일명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이 드디어 선고를 앞두게 됐다. 대법원은 11월 21일 2012년 2월에 상고된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드디어 공개 변론에 붙인다고 알렸다. 이번 공개 변론은 실시간 중계되며 통상 공개 변론 후 선고는 주로 2-3개월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공개 변론은 재판부의 쟁점 정리 후 양측 대리인 변론, 재판부 질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았다. 1.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이란 박모 씨 등 성남시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2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이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씩 근로를 했다. 이들은 휴일 근로에 대해 연장 근로 수당과 휴일 수당을 중복해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 선고문을 찾아봤는데 애초 이 사건은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만 대법원까지 오면서 오히려 더 큰 쟁점이 된 것은 일주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과 판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제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법조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에 일한 경우에도 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은 두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할증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3. 일주는 5일인가 7일인가? 이 단위 기간인 일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나뉘고 있다. 대체로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은 소정 근로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럼 이처럼 5일과 7일이 무슨 차이인 건지를 다음에 살펴보겠다. 4. 근기법 제50조가 말하는 일주가 소정 근로일 5일이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직까지 일주를 5일로 보고 있는데 요즘 이걸 고치려고 하고 있다. 어쨌든 아직까지의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이렇다. 만약 소정 근로일 5일 동안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해서 52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1주간 52시간이라는 제한은 일주인 5일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추가 근로를 할 수 있고 결국 총 7일 동안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별도이므로 연장 근로가 아니라 단순히 휴일 근로만 해당되므로 할증은 50%만 이루어진다. 5. 만약 일주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7일이라면 만약 일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휴일에 나와서 연장 근로를 했다면 연장 근로인 동시에 휴일 근로도 되므로 결국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 중복 할증이 붙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 5일 동안 연장 근로까지 하여 52시간을 이미 일한 상황에서 주말에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이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되는 것이다. 6. 엇갈리는 하급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중복할증 관련 소송은 총 14건이다. 이 중 2심에서 중복할증을 인정한 판결은 11건이고 부정한 것은 3건이다. 그 근거는 각각 이렇다. 중복할증을 긍정한 판결의 근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휴일 근로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일주는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중복할증을 부정한 판결의 근거는 이렇다. 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 휴일 근로로 따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는 점. 그동안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하지 않고 68시간까지 일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고 갑자기 판단하면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도 유급 휴일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일주와 소정 근로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7. 국회는 그동안 뭘 했을까?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68시간을 기준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진짜 일주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냐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결의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9월 국감 이후 여러 법안을 통과시킨 고용노동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은 통과 목록에 올라가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이 나서게 된 것이다. 휴일 근로의 중복할증이 인정되면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이 최소 7조가 넘을 거라고 경총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돈을 더 쓰기보다는 휴일 근로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7조가 더 들어간다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7조를 안 주고 휴일에 부려먹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주장이라는 게 항상 반대의 논리도 있기 때문이겠지요. 노동법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을 부리는 것에 대한 정당한 몸값이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공개 변론과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